오늘 크러쉬랑 아모레티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거 이어서 맞아 하겠습니다. 시간과 변혁인데요. 혁명은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생도 내일이 아니고 오늘에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당신이 실제로 실험한다면 당신은 즉시로 신생과 신선한 마음의 탄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무엇인가 흥미를 가질 때 또는 이해하려는 강력한 의욕이 있을 때는 정신은 언제나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문제는 이해하려는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실험한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해를 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경험해 나가는 거거든. 근데 그 실험해보고 실천한다는 게 도무지 너무 어려워요. 보통 보살님들이 보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실천한다는 거. 이게 이 공부에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요즘 늘 이제 그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하실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는가 이걸 보니까 결국은 그걸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그걸 실행하려고 하면, 제대로 실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반복을 해야 돼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그걸 안 해요. 그걸. 네. 그래서 생각을 보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과 생각 보는 훈련을 아예 모르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을 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평생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른이 돼서 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본인은 다 마치 이걸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해하고는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본인은 이해로 그냥 그쳐요. 그거 훈련을 안 해요. 훈련을. 생각을 자세히 보는 훈련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이런 말을 듣고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사람은 또 생각을 보는 훈련을 아예 안 한 사람하고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게 생각이고 어떤 게 생각이 아닌지도 몰라요. 예, 예.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 번도 생각 보는 훈련을 안 했는 것 때문에 이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건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본인들이 보면 나는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이걸 시작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는 뭔가 모르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실제를 실험한다면 바로 신생과 신선한 마음이 탄생함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글은 수없이 많이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도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실천 안 해봤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편안해져요. 마음도 조금 쉬어지고. 근데 이제 그게 마치 공부가 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처럼 따라와요. 패키지처럼. 예. 근데 거기에서 더 여러분들이 더 심층도 있게 더 깊게 자세히 여러분 생각을 파고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모든 부분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이걸 가지고 공부를 가지고
하나, 두 개 정도는 적용해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한 10개 정도는 못한다. 10개 이상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심도 있게 깊이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기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예. 이 반복을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복을. 예,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자기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해야 돼. 심도 있게 관찰해야 되거든요. 유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유상, 그 다음에는 심구, 그 다음에 사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생각을 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있게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봐가지고. 네. 그때 무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위가 무학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전문 용어 같은 건 안 쓰잖아요. 왜? 지금 이 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전문 용어까지 쓰면 더 머리가 아파요. 그게 저는 최대한 가장 쉽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쓸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실천을 안 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쉽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과해 버리는 거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너무 근데 너무 쉬운 게 다 어려워요. 쉬운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는 오히려 쉬워요. 쉬운 거는 왜 어렵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경험해 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 안 하면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만 그걸 내가 해내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공부가 조금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은 다 우리 공부할 때는 허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가짜라고 말하고 있고 가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허위에서 해방된 사람은 자연히 이해하려는 열의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연히 나 쪽으로, 내 내면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어떤 것도 관심이 없거든요. 왜? 그게 허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럼 오로지 실제는 내 내면에만 있기 때문에 이걸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세상에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전부 이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열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건 다 가짜라는 걸 아니까, 그럼 진짜는 뭔가라는 것 때문에 내한테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나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면, 맞추면 맞출수록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철저하게 경험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몸집이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진짜 집은 이 집이에요. 이 집. 네네. 이게 우리 집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 대한, 몸에 대한 것도 자꾸만 모든 번뇌로부터 탈락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도대체 그럼 이게 누가 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냥 내맡겨진 상태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맡겨진 상태로 그냥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맡겨진 대로 이렇게 몸짓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다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본성에서 이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하고 있는 거를 그림을 그려내고 있고 듣는 거를 그려내고 있어요. 지금 저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지만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그림을 계속 저렇게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이거 다 알게 되는 일인데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라고 여러분이 보는 거 말고 다른 걸로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갖고 있는 걸 저도 그냥 자세히 봤을 뿐이에요.
근데 어제 아래는 너무 더우니까 저는 요즘 이제 밤에 10시 좀 넘어서 산책을 나가요. 근데 산책 나가보면 다들 집에를 안 가고 차 안에서 쉬고 있어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래서 이 밤에 집에 가서 쉬면 더 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 집이 더 안 편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그 에어컨을 틀고 차에 열기를 뿜어내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지나가면 뜨끈뜨끈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은 저 차 안이 최고로 평온한 상태겠구나 이랬을 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면 다 몸이 직장에서 일하고 지쳐서 집에 가서 몸을 누이고 편안하게 쉬어도 지금 날이 뜨거워서 불편할 텐데 차 안에서 그 갇힌 공간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은 세상 없이 편안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한 10m, 20m 떨어져서 그 학습지 차 같아요. 그 차를 제가 보는데 순식간에 제 눈에 그 차 앞에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영락없이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 사람이. 그래서 이 더운데 저 사람은 저기서 왜 물구나무를 서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거기에 눈을 안 뗐거든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차의 형상이 제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자세히 보지 않고 10m, 20m에서 그 사람이 물구나무를 섰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착각하고 갔으면 난 놀랬겠죠.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서 제가 순간 이거 생각이 잘못 그려내고 있구나 라는 걸 감지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생각이 잘못 그려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그게 눈을 안 띄고 그냥 전진했어요. 그걸 통해서 계속 초점은 거기 맞추고 전진했는데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차의 그림자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 내 두뇌는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려서 사람 형상으로 그려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두뇌를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두뇌를 철떡같이 믿고 있거든요. 뭐 과학을 동원해서 자기 머리가 대단하다는 걸 믿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세히 봐보면 우리 두뇌가 얼마나 엉망인지 대충 버무려 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그걸 낱낱이 보시게 되면 알게 돼요. 경전에도 그런 거 있죠. 새끼줄을 내가 잘못 보면 뱀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죠? 뱀을 잘못 보면 새끼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없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날 이렇게 보면서 내가 또 생각이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그려냈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냥 그 앞에 가서 그냥 웃고 말았죠. 근데 우리는 모든 다른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진짜 보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간절하게 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보게 되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조용해져요. 내 내면이. 그게 신기해요. 그게.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조용해집니다. 예, 여기 자세히 보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열의를 가지고 볼 때 자발적으로 내가 조용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예, 조용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갭이 생겨요. 텀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내가 편안해져요. 그만큼 편안해지고 그만큼 충만해져요. 이 세상은 이렇게 다 열려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요만큼 틈이 생기잖아요. 요만큼 그릇 가지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만큼의 그릇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원래 우리한테는 모든 재산과 보물과 모든 평온이 갖추어져 있어요. 구족되어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나의 장애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만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만큼 갭이 생겨서 이걸 보게 되면 요만큼 갖고 가고요. 이만큼 갭이 생겨서 보게 되면 요만큼 밖에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허공은 다 펼쳐져 있어요. 근데 다 못 가져가는 거는 누구의 장애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의 장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게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는 원래 생기기를 어떻게 생겼냐면 배는 남산만 해요. 산골짜기만 해요. 배는. 근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요. 그래서 음식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린 지금 그런 아기보를 겪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 그죠? 전부 다이어트 하시잖아. 그죠? 배는 다 남산만 해. 먹으면 안 돼. 그게 아기보예요. 다른 게 아기보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아기라고 생각하면 아기가 뭐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면에서 어떤 갈증이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중생은 다 아기예요. 갈증이 있으면 무조건 아기예요. 네. 그래서 아기는 자기의 갈증 때문에, 불에 타는 갈증 때문에 음식을 보면 다 말라 보여요. 그래서 음식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바닷물이 보여도 아기는 그 바닷물이 다 바짝 말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말랐기 때문에. 그럼 누구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바닷물은 늘 똑같은 바닷물인데 바닷물이 말라 보이겠어요. 네. 자기 관점에 따라서 바닷물이 말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바닷물은 마른 적이 없어요. 근데 아기는 자기의 갈증 때문에 모든 게, 그 업 때문에 모든 게 말라 보이거든요. 그러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아기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부족해요. 말라 보이니까, 풍족하지 않으니까, 풍요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풍요롭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더 좋은 집을 찾는 거예요. 그 갈증 때문에. 그 말라 있는 그 갈증 때문에 풍요로운 부분을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본인은 풍요로움 못 느끼는 거예요. 네. 자기 업 때문에.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이렇게 풍요롭고 평안하고, 부처님이 원래 우리는 모든 걸 부족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부처님처럼 똑같이 부족하고 있다고 해도 왜 부족하지 않냐 하면 자기 업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본 것, 그 관점으로 본 것, 그것 때문에, 그 업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부족하거든요. 갈증이 생기는 그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평화를 얻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없음을 느껴야 돼요. 네네.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 갈증이 쉬지를 않거든요. 네. 자, 정신이 어떠한 해답이나 결론을 구하지 않으며 저항도 회피도 하지 않고 정지했을 때 비로소 신생이 일어납니다. 네.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인 거거든요. 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난 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신생을 못 느껴보셨잖아요. 그죠? 진짜 그래서 새로운 신생을, 여러분이 태어나서 다시 신생을 느껴야지 그게 진짜 제대로 신생이에요. 우리 애들 태어나면 신생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난 태어난지도 몰라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기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다시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신생을 경험해야 돼요. 그때만이 여러분 새로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신은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이 진리이지 자유로워지려는 당신의 노력은 아닌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적인 체험은 그때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신생을 여러분이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네. 이게 참 그래서 어려워요. 네. 이게 그래서 어려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이걸 그대로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다루는 근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 이게 제가 늘 돈에 대한 얘기를 자주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아마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쾌할 거고, 유튜브 보기 전에 우리 신도들도 불쾌해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님이라는 이유로 돈에 대한 얘기하면 너무너무 불쾌하게 생각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불쾌할까요? 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네. 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불편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탓해도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왜? 내 꼬라지를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오히려 100%더 공감해요. 맞다고. 근데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네. 지금 가정마다 자식의 연봉을 알고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언제 아느냐 하면 동사무소 가서 내가 뭔가를 혜택 받으려고 할 때 자식들 사이까지 다 줘야 할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아들의 연봉을 그때 거기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감히 하지도 못할 거예요. 자식한테 너 연봉 얼만데 얼마나 배짱이 많고 용기 있는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는 돈을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너는 너를 어떻다고 생각하니 이 얘기조차 못하는 거랑 돈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거랑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불쾌해요. 네. 진짜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더 돕고 싶어 해요. 열의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을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탐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분의 돈에 대한 개념이 다 가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 돈 얘기만 꺼내면 힘든 거예요. 네. 왜? 자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걸 알거든요. 돈 얘기만 하면 자기 스스로가 불편하거든요. 내가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네. 전 누군가가 돈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요. 너무 재밌어요.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의 철학이 어떨까? 저 사람 경제에 대한 철학이 어떨까? 그게 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서적을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을 알게 됐어요. 바넘이라는 사람 책. 근데 이 사람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영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웬만한 사람은 본 것 같아요. 저도 바넘이라는 사람 몰라도 유튜브에서 나오는 위대한 쇼맨 하면서 한 30분짜리 제가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임팩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노래 끝에 계속 이것이 나다는 얘기를 해요. This is me, this is me, this is me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나다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저게 영화가 계속 그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영화인데 노래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이게 주제곡인 것 같아요. 제목은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그 This is me라는 그게 너무 임팩이 있어가지고 노래 제목이 그건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찾아봐봐요. 위대한 쇼맨 치면 딱 나와요. 아주 건장한 남자인데 이 가슴이 이만 풍만하고 남자인데 여자예요. 근데 이렇게 털이 이렇게 북슬북슬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 바깥에 드러난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봤어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각자의 내면을 이렇게 추상화해갖고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남성성과 여성성에서 내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거든요. 네. 난 여자라고 하는데 100%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 내면에는 남자 성향도 갖고 있고 여자 성향도 갖고 있어요. 근데 남자라고 하면은 51% 정도의 성향, 그죠? 49%는 여성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탁 나이가 들면은 남자들은 거꾸로 딱 바뀌어서
그죠? 51%가 여성성이 되고 49% 남성성이 돼요. 여자분들 어떻게 돼요? 딱 거꾸로서 이렇게. 예.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그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그거에 대한 나의 오류에 늘 빠지거든요. 저는 그걸 느꼈었어요. 그건 반음에 대한 얘기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내면에 대한 얘기라는 걸 저는 그걸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대한 쇼맨을 이 반음이라는 사람을 실제 인물로 해나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처절하게 살아냈는 걸 그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반음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쇼 비즈니스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무일푼에서. 예, 쇼 비즈니스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온 근본 자세, 돈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그 책 한 권에 녹여놓은 거를 제가 이게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한번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고뇌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세상에 어떤 데 저떤 데 해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돈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죠? 자유롭지 않은 것도 돈에 대한 갈증이고 경제적인 것도 돈에 대한 갈증이고요. 네. 돈에 대한 갈증이 조금 해소된 사람은 조금 풍요로워요. 마음 쓰기가 좀 좋아요. 근데 결국은 그 돈을 편안한 부분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 편안함에서 그 편안함을 자기가 못 이기기 때문에 다시 그때 자기 내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돈을 가질 만큼 가져봤어요. 근데도 내가 원하는 행복이 오지 않거든. 네. 그때 자기 내면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보통 거기에 치여서 살지. 네. 치여서 살지.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철학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돈이 있게 만들면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있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나를 찾게 되거든요. 왜? 일단 숨이라도 좀 쉬게 나부터 편안해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사람은 돈이 있게 하면 절대로 공부를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안 줘요. 그게 대선 경제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유식하게. 네네. 그래서 뭔가 모르게 그 사람한테 그런 자질이 있을 것 같아 돈을 줘보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거기 치에 있잖아요. 돈을 싹 녹여버려요. 그 사람한테서. 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부를 잃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부가 녹아내리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돈의 철학이 없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녹아난다는 거 여러분 언제나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네. 주위에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저만 본 게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오늘 다 할란지 모르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자, 이 사람이 돈을 다루는 근본 자세,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돈을 대하는 당신의 자세는 어떤가? 돈을 무조건 벌어야 하는 무기처럼 여기고 있는가?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가? 반음은 말했다. 돈은 내 인생의 도구일 뿐이다.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지금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인인가? 네. 자, 돈 앞에서 나의 표정이 흔들린다면 그건 이미 주종 관계가 틀어진 것이다. 돈을 대할 때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다뤄야 한다. 네.
각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구현 설명해봐야 너무 뭐 길어지고, 네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주종관계가 틀어진 거요. 여러분이 산책하면서 한번 보세요. 강아지를 뒤세워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강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사람이 강아지 따라다니죠. 이게 주종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이제 맹인들 보호하는 견 있잖아요. 걔는 언제나 주인 옆에 있어요.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개인데 왜 그럴까요? 이 견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언제나 주인 옆에 있어야 된다고. 멀리 가면 안 된다는 훈련을 받았고, 이 개는 훈련을 안 받았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을 보는 훈련을 받은 사람과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딱 이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을 보는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이 주종관계가 틀어졌어요. 생각이 개처럼 그렇게 뛰어나가 있어요. 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 따라 다니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로 다 다가와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네. 딱 그거예요. 네. 똑같은, 그죠? 개잖아요. 강아지잖아요. 근데 어째서 얘는 앞으로 뛰어나가지 않고 어떤 개는 천방지축으로 다 앞으로 뛰어나가요. 네.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주인이 그 개를 관리하지도 않아요. 사람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그럴 때 얼른 이렇게 당겨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지나갈 수 있게. 그냥 마냥 둬요. 그럼 주종관계가 틀어진 거죠. 그때 주인 누구예요? 개예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안 보면 이렇게 주종관계가 다 틀어진 상태로 살고 있어요. 자, 부자들은, 두 번째, 부자들은 돈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본다. 부자들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없어도 있어도. 여러분 돈 없으면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다.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또 함부로 대해요. 내가 함부로 대하는지도 잘 몰라요. 네. 그들은 돈을 결정의 책임이라 본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책임으로 본다. 근데 여기에서 부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 아니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여기에서 부자는 자본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본가. 자본가는 뭐냐?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는 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사람. 네. 여러분 지금 돈을 여기서 10억 던져주면 이거 쓸 생각하죠. 자본가는 이걸 유통시킬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요. 유통시키는 거와 쓰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자는 언제나 자본가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네. 이 개념도 정확하게 여러분 세우세요. 네. 자, 돈이란 단지 계산의 도구일 뿐이다.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써라. 부자들의 태도는 한결같다. 돈을 벌어도 교만하지 않고 잃어도 비굴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기능으로 보기 때문이다. 내가 삶에 필요한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야지 내가 삶이 필요하잖아요. 휴대폰이 있어야 편안하잖아요. 네.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도 기능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절약은 가난한 사람의 미덕이 아니다. 절약은 미덕이지만 가난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가난을 자기 방패로 써요. 자, 여러분 부자들의 절약은 어떤 절약이고 여러분 절약은 어떤 절약인지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똑같은 절약을 쓰고 있지만 절약만으로는 부자 된 사람은 없다. 네.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안 돼요. 이것 절약도 단지 내가 부록하기 위한 도구를 쓰는 거지 절약이 절대적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자기 삶에. 네. 이것도 여러분이 돈에 대한 심층 있는 관찰을 해야지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런 말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네. 자기식으로 알아듣는 거지. 절약은 한계가 있다. 절약은 방어다.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절약은 공격이 안 돼요.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 내가 방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방어하고 있다가 언젠가 기회를 노려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절약은 방어지 공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약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돈을 번다는 건 공격이다. 공격 없는 절약은 결국 지출을 참는 싸움일 뿐이에요. 네. 지출을 참는 싸움일 뿐이에요. 그 여러분 계속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지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절약하다가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방탕하잖아요. 네. 돈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절약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절약은 틀렸다. 이게 네 번째요. 절약은 아끼는 것이 아니다. 절약은 덜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쓰기 위한 것이다. 절약해봐야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어디에 써야지 더 잘 쓸 수 있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자기의 심도 깊은 통찰이 나오는 거예요. 통찰이. 네. 반음은 유능한 소비자였다. 네. 자, 이 소비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가장 먼저 투자할 곳과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지출을 구분했다. 여러분들은 소비할 때 어디에 먼저 소비해요? 이 사람은 소비를 어떻게 했어요? 투자할 곳에 했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소비에는 쓰는 개념이 달라요. 진짜 자본가들은 돈을 소비할 때 투자하는 곳으로 소비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쓰고 마시고 없어지는데 소비를 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지출을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곳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삶하고 완전 반대 방향이죠. 네. 이 지출이랑 절약, 투자, 소비를 쓰는데 이 사람의 쓰는 언어하고 여러분이 쓰는 언어는 완전히 다르죠. 예. 절약이란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쓰지 않는 것이다. 예.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커피 한 잔, 이거 또 나오죠. 커피 한 잔. 졸리 대표가 맨날 커피 때문에 요걸 있는 대로 얻어먹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길 가다가 자기가 커피 마시면 당신은 왜 커피 마시냐고 손가락질하고 간대요. 커피 한 잔. 구독료. 구독료 뭐예요? 여러분이 보는 넷플릭스. 네, 뭐 프리미엄 이거 구독료. 구독료 많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예. 할부 그거 다 구독료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 돈 빼가 가잖아. 매달. 그죠? 쇼핑. 그 모든 돈이 당신을 위한 투자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소비가 아니라 낭비다. 자, 9번째. 여기 쭉 제가 아니네. 4번째, 5번째. 5번째는 양초를 아끼고 인생을 낭비한다.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양초를 아끼고 인생을 낭비한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지출에 예민하고 부자는 큰 흐름에 민감하다. 양초를 아껴 밤을 어둡게 만들지 마라. 불을 켜야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쓸 수 있다. 돈을 아끼는 데에만 몰두하면 인생의 빛까지 꺼진다. 자, 작은 절약에 목매는 대신 나를 성장시키는 지출을 선택하라. 그죠? 이것 또한 자본가로서 지출을 하는 한 명목에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근데 여러분들은 여행하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지. 자기한테 투자. 나를 위로해고.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의 투자는 그게 아닌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 네. 물론 여행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진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느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요. 진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럼 각자한테 맡길게요. 나를 성장시키는 지출을 선택하라. 절약이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 네. 진짜 자본가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그 방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방향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 돈을 어디에 지출을 해요? 그 방향 따라 지출을 해요. 돈이 이쪽으로
모이는 쪽이면 이쪽 방향 따라가요. 오늘 하루하루 높고 낮음, 오늘 하루하루 돈이 없고 많고 따지지 않은 그 방향은 언제나 올라가는 쪽으로 이 사람은 돈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지금 바로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희일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보고 멀리 던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으로 방향을 틀면은 내 내면에 나를 온통 그냥 던질 수가 있어요. 네. 이 허접한 이 몸다이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냥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어느 날 각오가 생겨요. 어느 날 자기 내면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가난한 거는 별로 마음에 안 새겨요. 왜? 난 그 방향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난 내 내면에 깊숙한 심층 있는 그 방향을, 나에 대한 투자를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닥치는 그거는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여섯 번째,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은 함정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 써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것은 지출을 줄였다는 뜻이지 돈을 다뤘다는 뜻은 아니다. 네. 여러분 지출은 잘 줄일 수 있지만 돈을 못 다뤄요. 네. 진짜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은 다 자본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왜 다 투자자가 안 되고 투기꾼이 되느냐는 돈을 못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못 다루고. 내가 투자와 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다? 그럼 모든 사람은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다 해도 그건 투기예요. 돈은 사실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태도예요. 자, 돈을 쓸 줄 모르면 모아도 사라진다. 소비하지 않는다고 돈이 남지 않는다. 제대로 소비해야 돈이 일한다. 그래서 이런 자본가들은 언제나 돈이 자기 대신 일하게 해요. 여러분은 본인이 일하잖아요. 돈은 놀게 하고. 이게 그래서 거꾸로 된 거예요. 돈을 쓸 줄 모르면 모아도 사라진다. 소비하지 않는다고 돈이 남지 않는다. 제대로 소비해야 돈이 일한다. 안 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쓸 것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안 쓰면 어떻게 쓸 건지 기준이 없어요. 네. 네. 돈이 일하게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기준이 없어요. 네. 자, 일곱 번째, 절약이란 선택의 기술이다. 절약은 모든 걸 줄이는 기술이 아니다. 절약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힘이다. 반음은 말했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 알았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일찍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을 먼저 택하는 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걸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아직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라. 뭐가 중요한지를. 네. 절약은 기술이 아니라 통찰이다. 네. 중요한 우선순위를 세우는 훈련이 곧 절약이다. 네. 돈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게 절약이에요. 훈련의 도구로 쓰는 게 절약이에요. 절약을 위한 절약이 아니고. 네. 마찬가지죠. 우리 공부. 생각을 보는 훈련을 시키는 게 생각과 사고가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진실을 보기 위해서 생각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철학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내 내면 보기가 정말로 쉬워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 철학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이 꼴이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을 보고 투기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모든 걸 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작 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늘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과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 따로 내 인생 공부하는 걸 따로 두기 때문에 그걸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8번째, 절약은 희생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절약은 나를 괴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다. 절약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무기다. 절약은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다. 희생은 나를 소모시키지만 절약은 나를 강화시킨다. 네, 다르죠. 희생이 아니라 전략으로 생각하라. 절약은 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네.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 이게 너무 많죠. 자, 그럼 9번째, 10번째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게 안 되겠다. 너무 많아. 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약 개념과 이 반음이 알고 있는 절약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을 자세히 보라는 개념과 여러분을 알고 있는 자세히 보는 개념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자세히 보는 거와 내가 자세히 보는 거,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꼬지처럼 하나로 이게 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가 계속 들쭉날쭉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깨어져야 되거든요. 이걸 많이 실패를 해봐야 돼요. 그래 여기 깨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실패를 가운데에서 이걸 정확하게 성공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깨어진 거죠. 여기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이것 해봐, 이 밑에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어느 날 실패를 다 걷어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성공이거든요. 우리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수많은 생각을 보는데 실패를 내가 잘 못 보는 것 같아. 어떻게 봐야 잘 보지? 이거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여기를 싹 이렇게 들어올 때 묘한 희열이 느껴져요. 자기만이 아는 감각이 있거든요.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파야 돼요, 이제는. 아, 이거구나라고 알면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깊이. 그래서 심구와 사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돈도 그렇고, 이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삶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 길 같지만 외길이에요. 외길.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절하게 여러분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저는. 수고하셨습니다.